우리 여름방학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신 이야기를 벌써 합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무슨 쳇바퀴 돌듯이 계속 수능 내신, 수능 내신 이렇게 공부해서 굉장히 힘든데, 어, 제가 이번에 아이들 종강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내년, 후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봐라. 수능이 100일 남았을 때다. 어머님들도 긴장되십니까? 이제 100일 남았을 때다. 이렇게 여름방학 한 번, 두 번만 보내고 나면 이제 정말로 수능을 봐야 되는 현역이 된다. 그때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자, 힘들더라도 견디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하고 종강을 했거든요. 우리 지금 내신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요 지점이고요. 이게 사이클이 있어서 내신이 중요한 때가 있으면 또 수능이 중요한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사이클은 내신이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계속 올라가면서 내신을 놓을 수 없는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수능을 안 할 수도 없는 학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기마다 조금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2학기 때 중동 내신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포인트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조금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저는 마이맥에서 수능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수업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휘문, 영동 이렇게 세 개 학교 하고 있고요. 남고 학생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사실은 여자아이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는데요. 근데 제가 남자애들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대성 수업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요런 순서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료 넘기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중동의 체크포인트 첫 번째로 2학기 시험 범위 그리고 특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두 번째로요. 문항별로 킬링은 어떤 문제인가, 이런 문제를 잘 돌파해야 한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요. 부모님들 여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을 치르면요. 사실은 평균이라는 점수가 나오잖아요. 60점에서 70점 이렇게 평균이라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변별을 가하는 문제는 사실은 많은 문항수가 아니에요. 정말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정말 잘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해도 평균치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다 맞춰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고 무엇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잘 분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을 잘 유념해야 하는가? 요걸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런 것들 어려운 점을 대비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컬리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범위 및 특징인데요. 자, 일단 고사별로 우리 중간하고 기말하고 제가 조금 나눠 놨습니다. 보시면요. 중간고사 때요. 시험 범위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고요. 별에는 반만 빼고 요건 프린트로 나왔고 나머지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과서가 바뀌어서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말고사 때 보세요. 기말고사 때 작품이 하나예요. 겨울나들이 한 작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첫 해라서요. 선생님들이 조금 조율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양적으로 조금 배분을 해놨어야 맞는 거죠. 그죠? 산문을 하려고 그러면 기말 때는 산문을 하고, 운문을 하려고 했으면, 시를 하려고 했으면 중강 때는 시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시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 나가시고 기말에 조정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냥 하나만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요. 아마 올해는 조금 이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문법인데요. 문법이요. 우리 1학기랑 똑같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내용이요. 기말고사 때 누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학기 때 문법 내용에 비하면 2학기 때 문법 내용은요. 제가 봤을 때는 2배 이상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글 맞춤법은요. 사실은 문법, 현대문법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동은요. 아시겠지만 문법이 약한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올해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동을 맡은 지가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해는요. 몇 년간은요. 아예 학교에서 교과서를 쓰지도 않으셨어요. 1년 내내 프린트만 가지고 문법만 누적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누적으로 쭉 다 하셨어요. 그 정도로 문법이 센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한글 맞춤법은요. 우리 의문론 그리고 품사론, 문장론까지 다 포함한 한글 맞춤법 조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과서 이외의 것들도 또 하셔요. 그래서 요때는 조금만 오개념이 있어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학기 때는요, 아이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요, 2학기 때는요, 제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조금도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하고 수업 내용이 명확하게 딱 끝나야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아, 나 오늘 정확하게 알았어 하고 갑니다. 조금만 흐트러지게 수업을 하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이해 못해요. 그러면 100% 다시 클리닉 와서 다시 질문하고 그러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 개 조항을 설명하는데도요, 거의 1시간 남짓 걸려요. 관련 개념들을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한글 맞춤법 조항이요, 작년 중간고사 때 24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거죠. 교과서에는 사례로 하나 툭 넣어놨지만 관련 조항의 내용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걸 다 적용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말고사 때 또 누적이에요. 중세국어 어려운 건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느 정도까지 보셔야 되냐면, 중세국어 개념을 이번에 제가 여름에도 수업을 했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요런 거, 우리 요건 들어보셨잖아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요. 나라스 말싸미 둔기게 나라, 요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홀빼이셔도 홀바이셔도라고 하는 한 개 단어 정도만 분석해도요, 제가 수업할 때 아예 이렇게 합니다. 얘를요, 하나씩 형태소를 다 나눠서 풀어보는데, 하 플러스 얘를 나누면요, 형태소별로 나누면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여린이 플러스 바 플러스 2 플러스 20 플러스 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요 녀석이요, 하가 행하다 두고요, 오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선어함이 오고요, 리을이 관형사형 전성어이고요, 요 여린이엇은요, 뒤에 있는 녀석을 빠로 읽어라라고 하는 된소리 부호예요. 그리고 요 바라는 녀석은요, 의존명사 겉하고 똑같은 거고요, 요 이라는 녀석은 주격조사고요, 이시라고 하는 것은 있다의 어간 이시고요, 어도는 연결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요, 제가요, 하나하나 판서하면서 다 써줍니다. 그리고 실제 원문을 주고, 자, 요 내용을, 제가 판서한 내용을 그대로 쓰면 집에 갈 수 있고요, 못 쓰면 집에 못 갑니다. 이때는요, 암기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면 다 맞는데, 얘를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GG 쳐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바닥 찍어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2학기 때 메인은, 사실은 확정된 범위 내에서의 메인은 문법인 거예요. 문법인 거예요. 이게 누적으로 나오는데 문항수도 많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자료로도 다 활자로도 줍니다만, 이건 비밀입니다. 제가요, 이걸 자료로 다 분석해서 쌤이 활자로 다 줘, 인쇄해서 줘, 그러면 아이들은요, 필기를 안 해요. 그때부터 감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끝나고 그냥 서프라이즈로 나눠주거든요. 필기 다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거를요, 자기가 써보지 않으면 또 익숙해지지도 않아요. 고어들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반복해서 쓰는 재시험을 치르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다시 다 쓰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암기까지 해야 되고요. 근데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나만 하질 않아요. 소학원에도 하고요, 두시원에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작품 하나 가지고도 6주를 학교에서 버티신 거예요. 이 중세국어만 하면서요. 6주 동안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아이들의 역량보다 저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처치가 더 중요합니다. 암기를 점검하는 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끝까지 수업 남겨서, 수업 후 남겨서 아이들 암기 점검까지 다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메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 1학기 때 아이들 항상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신 유형인데요. 학교에서 수업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면 잘 나오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열심히 죽고 살고 했는데 여기는 다 맞았는데 여기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수업하시지 않은 작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1학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저 또한 조금 아이들 막 열심히 해서 이제 딱 갔는데, 아, 쌤, 외부 작품에서 다 틀렸어요, 막 이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이나 중간기말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또 다른 작품들을 풀어보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도 낯선 작품에 대해서 읽는 법을, 독해법을 계속 문학으로 수업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거 우리 중동반 수업할 때요, 제가 중동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아예 만든 거였어요. 시, 소설 이렇게 요 갈래별로 어떻게 읽는지 아이들 패턴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야 확실히 가거든요. 그것 아니더라도 사실은 제가 외부 지문 돌파로 매주 아이들 주고 있습니다. 3학년 수준의 지문을 문제 풀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운 좋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기말고사 때 성난기계 같은 경우 지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 거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또 걸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연습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작품 수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기말고사 때도 보시면 이번에는요, 아예 본격적으로 1년 총정리야 하면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다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냥 외부 지문을 내시는데 사실은 시험 범위 내랑 연계된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예측컨대 다행인 건 뭐냐면요. 요 작년보다 올해 1학기 문제들을 보면 범위 내 내용하고 연계되는 작품을 실은 경우가 더 늘어났어요. 작년엔 아예 무관했습니다. 주제의식도 안 겹치고요. 표현법도 안 겹치고요. 그냥 모의고사처럼 출제했는데 올해는 조금은 더 연계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조금은 더 수월해졌다. 그래서 조금 더 정성 들이면 이번에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전체적인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보세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라서요. 무언가 말씀드리고 나면 항상 점검하는 버릇이 있어요. 2학기 때 중요한 영역은 어디라고요? 문법이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외부 작품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들의 비중을 너무 늘리게 되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을 너무 많이 풀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여러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비중으로 잘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항 킬링 포인트입니다.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가? 문제 유형은 1학기랑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험하지 않은 문학 작품. 자, 요것들 당연히 잘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연계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잘 대응을 해줄 거고요. 제가 사실은 연계 작품을 굉장히 잘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학교에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출제자로서 굉장히 연계 작품은 잘 맞추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작품과 관련지어서 보기 상자 그리고 선지를 연계하는 훈련을 조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요 보기 상자는요, 작품을 읽는 방향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읽고 보기 상자와 잘 매칭시킨 뒤에 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하고 테스트를 보면요. 사실 저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문제 풀리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는 강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니즈가 있고 자기 위치를 점검해보고 싶어하고 또 조금 더 엄선된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치르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3시간 동안 제가 떠들어도 모자르는 이 시간에 아이들 50분 동안 문제를 풀린다는 게 전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이들은 엄청 보고 싶어요. 쌤, 이 문제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똑같은 게 나오면.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꼴랑 저한테는 3시간밖에 없는데 그중에 50분을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볼 때도 좀 아쉬워서 사실은 제가 사실은 1시간씩 더 늘린 거거든요. 뒤에 아이들 남겨서 하는 이유가 제가 수업을 더 하고 싶을 때 더 하려고 시간을 더 남긴 이유도 있거든요. 그때 자 요런 것들의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주려고 합니다. 방법을 익혀서. 그래서 요때 요 수업을 조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기상자입니다. 자, 우리 보기상자 우리 중동에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보기 상자의 질이 엄청 막 고난도로 높진 않습니다. 지금도 딱 보시면 자 미스터 방은 어쩌면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커피탄 리는 어쩌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고난도 보기 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내고 계신 거지 무슨 인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와서 연계해서 낸다거나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괴롭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동 스타일이 원래 그렇잖아요. 묵직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야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적어도 시험 범위 내 건 잘 풀 수 있게 낼게 이런 스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머리를 엄청 써야 되거나 사고의 깊이가 엄청 깊어야 되거나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범위 내 것은 안정적으로 잘 학습하고 오개념 없으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기 상자의 내용은 그래도 잘 분석할 수 있는 읽기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누적 문법이요. 누적 문법이 사실은 관건이고요. 요 문법은 사실은 이겁니다. 기말고사 때 중세국어를 대비할 때 중간고사 한글 맞춤법을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요. 실제로요.
왜냐면 한글 맞춤법의 양이 많기도 많거니와 중세 국어도 아이들 굉장히 낯설어서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절대 할애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면서 점검한다고 치면 중간고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기말고사에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한글 맞춤법 정말 죽고 살고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맞으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거고요. 여기 다 맞지 않으면 기말고사까지도 여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꼼꼼하게 조금 잘 봐야겠다라는 거고, 우리 중동 문법 문제는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지문형으로도 나오면서 굉장히 까다롭고요. 한글 맞춤법은 작년 문제만 봐도 지문형이 세 지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아이들 시간 어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을 조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거. 자, 우리 계속해서 요거 연습해야죠. 조건에 맞춰서. 요거 가지고 감점 당하는 거 전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죽고 살고 공부해가지고 조건 못 맞춰서 내용 아는데 틀리는 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제가 등짝 스매싱을 날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내용 공부했으면 맞아야 되는데 조건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그거 연습 꾸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고요. 자, 코어 DNA 그리고 클래스 DNA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자, 일단 코어는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DNA는 수업 중에 시행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 때도 보셨겠지만 우리 진도교재 이렇게 나가고요. 매주 주간지 책으로 이렇게 찍어서 줍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주고요. 요 아카이브 자료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활용법 제가 다 정리해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매일 요만큼씩 해줘라 라고 제가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은 아이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여기다가 매주 아이들 클리닉하고 수업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마디씩 써줘요. 근데 이놈 자식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챙겨보시고, 아, 이번 주에 좋았어요. 이걸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주세요. 아이들은요, 사실은요, 이거 3주차쯤에, 야, 내가 이거 써줬는데 니네 봤니?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막 열어봐요. 근데 부모님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여기도 보시면요. 생각하는 쪽으로 살면 스며든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매주 하나씩 써주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과 함께 체크리스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자료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건요. 학습 방향에 대한 안내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과제를 내주면 뭘 하냐면 과제만 해요. 다시 얘기하면요. 문제를 내주면요. 공부를 안 하고 과제를 안 하면 혼나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요. 근데 저는요. 문제 푸는 시간이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과제로 하는 시간도 저는 또 아까워요.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했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에서 똑같은 내용의 문제를 뭐 10문제, 20문제 풀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양질의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만 딱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들의 니즈가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님, 저 문제를 안 풀면요. 막 안절부절해요. 더 있으면 안 돼요.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교재의 구성은 맨 앞에는 무조건 학습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제 손필기를 나가거나 아니면 주석 교과서에 빈칸을 뚫어서 나가거나 무조건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휘 같은 것들 아이들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요 책에 다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내용 점검 문제 이렇게 해서 한 50문제에서 100문제씩 작품마다 주고요. 자, 그다음 강남구 내신 기출 문제.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싹 묶어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능, 학평, EBS에 해당 작품의 부분이 있는 것들 다시 소팅해서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 돌파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수업한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외부 작품으로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3학년 수준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요. 매주 주간지 한 권씩 이렇게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 끝날 때요. 리뷰 테스트 이렇게 치를 거고요. 제가 내용이 많다 싶으면 수업 시작할 때 전주차 내용을 점검하는 리뷰 테스트로 치릅니다. 자, 그리고 수업 끝나면 클리닉 자료 함께 할 거고요. 자, 요 클리닉 자료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두 종류씩 만드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수업 끝나고 바로 익힐 수 있는 자료고요. 얘는요. 서술형으로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도 하면서 조건에 맞춰서 쓰는 훈련까지 제가 있으니까 같이 질문하면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주중 클리닉에 오면 그러니까 테스트 점수가 미흡하면 그 전주차 내용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업
주중 클리닉 자료까지 이렇게 함께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자료예요. 이 모의고사는요, 사실 아이들이 제 자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쉽게 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문제를 내놓고 보면요. 쉬운 문제는요. 뭔가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자꾸 고치다 보면 점점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평균을요. 50점대에 맞출 겁니다. 평균을 50점대 정도에 맞출 거고요. 70점 조금 넘어가면 우리 등급으로 치면 1등급 나올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함께 모의고사 볼 거고요. 부모님들 여기요. 기본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귀한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이걸 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무언가 틀리라는 거예요. 제 의도는 여기서 틀려서 시험 때는 맞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로 마킹이 되어야 해요. 아이들한테 그냥 과제에서 한두 문제 틀린 거랑 모의고사에서 틀린 거랑 아이들의 체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내용을 틀리고 실제 시험 때는 맞아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명확하게 오답하고 저랑 질문 다 하고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게요. 보통 5회 정도 치르도록 할 겁니다. 아마 제가 4주차쯤 되면 4, 5, 6에는 이제 진도가 나갔으니까 모의고사 치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직보 때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랑 같이 하고요. 하나는 이제 마지막 공부하고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치러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 5회 모의고사가 아마 나가게 될 거고요. 자료 관련하고 그다음에 수업 내용 관련된 건데요. 여기는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업 시스템이라서요. 일단 시험 범위 개념과 내용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줄 겁니다. 우리 이번에 중세국어 2학기 때 나오는 거 보시면 학교 프린트를 제가 다시 교재로 다 만들었고요. 여기 필기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손필기로 학교 수업 내용하고 제 수업 내용을 다 필기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거 핸드북처럼 들고 다니면서 요것만 봐도 학교 수업 내용, 김민준 수업 내용 모두 다 점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내용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자료이고요. 자, 얘는 교과서 부분에 대한 블랭크, 핵심 내용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인데요. 1대1 매칭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동 기출 문제하고요. 이번 시험 범위의 내용하고요. 완벽히 동일한 문제 유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거기 자료 보시면 자, 우리 요렇게 작년 시험 문제가 있으면요. 요거랑 지문을 똑같이 이번 시험 범위 내용을 구성해요. 그래서 문제도요. 발문까지 똑같이 합니다. A에서 E, A에서 E. A는 어쩌고 B는 어쩌고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문제들 아니고요. 정말로 한 땀 한 땀 선지 다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만드는데도요. 어떤 때는 제가 이거 만들 때 한 문제 만드는데 막 40분, 50분씩 걸리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유형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보기상자도요. 내용 똑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중등 기출문제 유형을 익히기에는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이전 것과 지금 것을 보면서 내용 이해도 다시 한번 깊게 하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기출 DNA 아카이브고요. 자, 얘는요. 시험에 연결되는 이제 진짜 문제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시험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 학평 문제 이런 것들 중에서 정말 중동고 문제 유형하고 딱 맞는 것들만 이런 것들만 소팅해서 다시 양질의 문제로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주고 있고요. 그다음 보기 상자 같은 것들 예측되는 보기 상자 작품별로 다 뽑아줍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보기 상자 내용 몰라서 틀리는 일 없도록 작품별로 이렇게 보기 상자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고요. 보기 상자만 싹 뽑아줍니다. 한번 내용 점검할 수 있도록. 뭐 작가, 시대, 작품 자체, 표현법 이런 것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입니다.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해요. 이거 제가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쌤도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 근데 있잖아, 문법은 암기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미안한데 이번에는 패스페일 암기 테스트를 계속 치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설득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법은 암기 없이는 안 될 겁니다. 암기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사례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십지선다 문제 이런 거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판단 문제 이런 것들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암기 점검까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비연계 우리 외부 지문 돌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지문들 이제 또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연계되는 족보들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작품하고 설명 그리고 연계 포인트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돌파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나만 푸는 모의고사고요. 자, 여기서 틀려야 시험에서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공들이는 자료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자, 서술형입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아이들 함께 서술형 연습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제가 어쩌면 가장 공들이는 자료가 요 자료입니다. 제가 거의 한 2주 잡고 만들거든요. 이게 직전 보강 자료고요. 아이들이요 사실은 저한테 쌤 직전 보강 자료 좀 먼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직보를 저랑 하고 나면 이 직보 자료의 질이 좋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쌤 먼저 공부할 수 있게 좀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학교 수업 내용이 끝나야 제가 직보 자료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판찍듯이 기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내용을 반영해서 제가 한 땀 한 땀 직보 자료를 다 만들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 대신에 쌤이 정말 그날 하루만 요거 집중해서 봐도 정말 잘 볼 수 있게 잘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올 포인트들에 대해서 옆에 날개 문제로 해서 하나하나 다 만들고요. 내용 정리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은요. 요 자료만 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 만들어 주고요. 출제 포인트까지 싹 다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외부 연계 작품들 설명까지 다 달아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직보 자료까지 나갈 것이다. 그러면 제 자료 말씀 다 드렸고요. 관리 중요하죠. 그죠? 제가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클리닉 할 거고요. 클리닉은 이렇게 3일 주중 클리닉 이렇게 있고요. 요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자, 오다비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게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 단위로 아이들을 조금 신청 인원을 제한해 놨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잘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아이들 신청 인원수를 제한해 놨고요. 문자나 전화로 질문하는 건 24시간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하거나 잠자는 시간 아니면 대부분 거의 바로 답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널 운영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채널에서 우리 모든 것들 영상도 여기서 다 나갈 거고요. 클리닉 신청도 여기서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수업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19일 날 수요일 날 S&T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3일 일요일 날 두각에서 개강을 합니다. 수업은 동일하고요. 다만 우리 교차 보강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수요일 반이 앞서가는 반이라는 거. 수요일 반이 앞서가는 반이라는 거 그거 조금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수요일 반이 앞서가는 반인 만큼 아무래도 수업 종강도 더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쩌면 수요일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이 조금 더 진행된 뒤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더 좋은 이야기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가 다시 문자로 아이들한테 이런 정보를 선생님이 얻었어 하면서 단체 공지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간 맞춰서 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 우리 수요일 날 좀 일찍 끝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조금 땡겨서 수업을 했더니 이제 석식 먹고 와야 되는데 그거 못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 그래서 그냥 6시로 바꿨습니다. 제가 아이들 땡겨서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뒤에를 1시간 반, 2시간으로 늘려서 그냥 했었어요. 10시까지는 잡고. 근데 아이들 밥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쌤 때문에 밥 못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6시부터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항상 안내 말씀드리죠. 성적 조회하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주에 수업 내용 공지사항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과제 안내, 개인별 전달사항 이런 것들 나가고요. 우리 영상 신청하시면 앞으로는 문자로 안 가고 오답이에 여기에다가 링크로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게 주차별로 그렇게 넣어드릴 거고요. 그다음 성적 같은 경우에도 눌러보시면 모의고사 전체 성적 우리 아이의 퍼센트 이런 거 다 누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성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땐 시간이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가성비라는 걸 따지면서 살지 않았는데 학원에 나와 보니까 제 잠잘 시간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성비를 언젠가부터 따지게 되는데 아이들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정말 가성비를 따져서 정말 해야 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빨리 끝내자. 그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때입니다. 모르면요. 그냥 무작정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조금 열심히 좀 잘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저랑 같이 호흡 맞춰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